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크니컬 어페럴 캐드의 나영석 강사입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제 10주차 수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8주차, 9주차 때까지 해서 블라우스 원판 제도하고 소매 제도까지 이제 알아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소매 제도 한 걸 갖고 전개 패턴 마무리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몸판이랑 소매하고 너치 맞추고 2세라는 걸 깔아요. 5그램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5그램분 처리하는 것까지 하고 이제 칼라 제도까지 마무리하면 이번 블라우스 패턴 제도가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학생들 몇 분이 메일로 이제 과제물을 제출을 하셨는데 8주차, 9주차는 과제가 없다고 제가 공지사항에 아마 올렸을 거예요. 8주차, 9주차는 과제가 없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이 10주차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블라우스 제도 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 사진 촬영을 하셔서 그걸 레포트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기말고사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정은 6월 25일 목요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예, 6월 25일 목요일로 잡고 있는데 시간이랑 그 강의실 배정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인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느 강의실에 가는지는 조금 더 학교 측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까지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단체 카카오톡방 단체방에 또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블라우스 제도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블라우스 소매를 제도를 한번 했었어요. 오늘 마지막 그 블라우스 세 번째 시간에 블라우스 소매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제도를 해볼 텐데 한 장 소매 그릴 때 항상 기본적으로 십자선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십자선 먼저 그려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것 중에 몸판 제도는 8주차 수업 시간 때 이렇게 다 여기다 표시하는 걸 보여드렸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소매도 이 몸판에 표시했던 것처럼 여기에다가 수치를 다 쓰셔갖고 이렇게 원본으로 갖고 있으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저랑 2학기 때 만났을 때도 충분히 이게 다 기억이 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매도 꼭 반드시 여러분들 꼭 이렇게 다 이 분량들 얼마씩 들어갔었는지 표기를 다 해주세요. 해주셔갖고 여러분들 갖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라우스 한 장 소매 제도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게 뭐였어요? 자, 소매산을 구했었죠. 자, 소매산 구하는 공식은 앞 암홀 더하기 뒤 암홀을 3호로 나눠서 거기서 우리가 4분의 1을 더했었죠. 자, 그거는 어떤 임의의 소매산을 정하기 위한 방식이었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블라우스 몸판을 제도하고 놨더니 제 거 같은 경우는 앞이 8인치 그리고 뒤가 8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더했더니 16반이었고 거기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값을 했더니 소매산이 저는 일단 5와 4분의 3이 나왔었거든요. 자, 5와 4분의 3으로 자, 일단 임의의 소매산 위치를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만들어 줬었어요. 자, 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앞쪽에서 앞 암홀 둘레에서 8분의 1을 빼줬고 그리고 뒤 암홀 둘레에서도 8분의 1을 빼줬었어요. 그랬더니 앞이 7과 8분의 7이라는 수치로 나왔고요. 자, 7과 8분의 7이라는 수치에서 이렇게 위치 표시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뒷판 같은 경우는 자, 8반에서 8분의 1을 뺐더니 얼마예요? 8과 8분의 3이 나왔어요. 자, 8과 8분의 3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구한 이 밑변, 즉 소매통이죠. 이 소매통을 이대로 쓰는 게 아니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한 장 소매가 됐든 두 장 소매가 됐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소매통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번 블라우스 할 때 소매통을 얼마를 두기로 했어요? 12인치를 두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매통이 얼마나 하는지 확인해 봤더니 저는 11 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인치라는 사이즈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반인치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어디를 내렸어요? 자, 소매산을 내렸었어요. 자, 반인치에 반 정도 되는 분량을 4분의 1 내리면 양옆으로 한 4분의 1 정도씩 커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위에서 밑변에서 필요한 양을 구하고 그걸 나누기 2를 해서 위쪽에서 소매산을 깎아주면 내가 원하는 소매통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분의 1을 내린 상태에서 다시 7과 8분의 7 마물 위치를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 8과 8분의 3 위치를 다시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 저는 지금 딱 12인치가 나왔어요. 자, 이 12인치가 나온 상태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삼각형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자, 뒤쪽도 연결을 해주시고, 자, 요게 소매를 그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 선이었죠.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뭐 했어요? 소매의 총기장. 자, 소매 기장은 보통 얼마 준다고 했어요? 자, 24인치를 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24인치 위치에 표시를 하시고요. 자, 밑에서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 자, 소매통이랑 똑같은 사이즈감으로 소매 불이 있는 데까지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엘보 위치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엘보 위치, 팔꿈치 위치는 얼마나 그랬어요? 소매산 끝에서 12인치 반이 팔꿈치 위치라고 했습니다. 자, 팔꿈치 위치를 이렇게 12반 위치로 잡아줬어요. 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였냐면 이쪽에 이제 소매를 그려주기 위해서, 자, 이 우측은 앞쪽이라고 했어요. 자, 앞으로 2인치가 나가고, 자, 앞쪽에서 2인치가 나가고, 자, 뒤쪽에서 얼마가 나갔었죠? 2와 4분의 1이 나갔었어요. 2와 4분의 1이 나갔었고, 자, 그 다음에 앞쪽 소매통 있는 데서 얼마? 2인치. 자, 그리고 뒤쪽 소매통 있는 데서 얼마? 1과 4분의 1이 들어가서 새로운 좌표들을 찾아준다고 했어요. 자, 요렇게 찾은 좌표들을 우리가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다리꼴 형태를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요렇게 사다리꼴 만들었으면, 자, 위쪽 소매의 위쪽 부분을, 자,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매통, 즉 몸판의 아몰라인과 만나는 이 부분은 몸판의 아몰라인 선이랑 최대한 비슷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원형을 제도했던 그 암호선을 찾아서 이렇게 아몰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다리꼴 형태를 그렸던 이 직선은 가이드선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가이드선은 항상 고정이라고 했어요. 기준선이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 선을 그릴 때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기본 곡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몰라인들을 그려줬었고, 그 다음에 소매산 이 위쪽을 다 그린 다음에 항상 체크하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그게 뭐라고 했냐면 소매산 끝에서부터, 자, 2인치 얼마? 2인치라고 했어요. 자, 2인치 내려와서 여기 부분은 사이즈 체크를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를 뭐라고 했었냐면은 야마라고 했어요. 자, 실무 용어에서 야마라고 해요. 자, 야마 사이즈가 최소 얼마여야 된다고 했죠? 자, 5인치 반에서 6인치라고 했어요. 자, 5인치 반보다 작으면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이 뒤에 팔뚝살이 이 탱기는 거예요. 옷이 꽉 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옷을 만들면 좀 오히려 체형이 좀 뚱뚱해 보이는 잘못된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야마 사이즈는 최소 5인치 반에서 6인치까지 꼭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기말고사 때 주관식을 내자면 야마 사이즈는 최소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야마 사이즈는 소매산에서 얼마가 떨어져서인지 라는 식으로 주관식을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부분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놨으면 위에 소매는 다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했었어요? 자, 제가 유인물 나눠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커프스를 만들었어요. 자, 커프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나누는 커프스 폭이 얼마라고 했냐면, 자, 2인치라고 했어요. 자, 근데 교수님 커프스는 다 2인치 해야 돼요? 아니에요. 커프스의 2인치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디자인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들 왜 그런 서양 복식에서 뭐 르네상스, 뭐 바로크 시대 이런 복식에서 보면 비숍 슬리브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이렇게 퍼프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 커프스도 굉장히 높아요. 자, 이 커프스의 폭은 2인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자인에 따라서 더 늘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늘리셔도 돼요. 다만 우리가 24인치라는 소매의 기본 기장을 맞춰놨으면 이 위에서부터 면 분할을 여러분들이 임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기본 클래식한 블라우스를 하니까 2인치 커프스 폭을 만들었고, 자, 이 상태에서 커프스 만드는 방법이, 먼저 2인치를 했으면, 자, 단추가 여미는 간격을 기준으로 커프스의 사이즈를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단추가 시작하면서 저는 8인치, 여러분들한테 8인치를 기본으로 커프스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커프스 쪽에 다는 단추는 대략 11mm에서 10mm짜리를 제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한 11mm에서 10mm 정도 되는 단추 위치를 그려 주시고요. 자, 요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단추 끝에서 얼마의 여유를 줘야 된다고 했죠? 자, 기본적으로 8분의 3을 여유 준다고 했어요. 자, 요렇게 만들어 주는 게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는 커프스 제도를 한 거예요. 자, 커프스 사이즈 맞추세요. 그러면 이 끝과 끝이 8인치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옷을 여몄을 때 그 여몄을 때의 사이즈가 완성 사이즈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추와 단추 간격 사이가 8인치가 될 수 있게 제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도를 해놓고, 자, 여러분들 이제 뾰족단이라고 했었죠? 자, 이거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실무용어로 견보루라고 했어요. 자, 견보루를 제도하기 전에 먼저 기본 만들어 놓은 선에서 4분의 3씩을 자, 소매 인심 있는 데서 깎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4분의 3씩 깎아줬어요. 자, 이렇게 4분의 3씩 깎아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 뒤쪽, 좌측에 있는 뒤쪽, 여기에 반절해서 선을 하나 그린다고 했어요. 자, 여기와 여기에 반절이 있는 데서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자, 이게 뭐였냐면 견보루 위치였어요. 자, 견보루 기본은 높이는 4인치로 잡고, 자, 4인치로 잡은 상태에서 양쪽으로 반인치씩 해서 1인치짜리 견보루를 만들어 준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1인치짜리 견보루를 만들어 주시고, 자, 견보루 산 높이, 자, 기본은 4분의 3을 하는데, 자, 이 견보루의 모양 그리고 높이도 여러분들 디자인이에요. 이게 4인치다, 여기 올라가는 게 4분의 3이다,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견보루 같은 경우는 되게 얄쌍하게 다 둘레를 했을 때 한 2cm에서 1.5cm 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디자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자,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이 커프스 카피를 해서 이 견보루 사이즈 잴 때 우리가 이 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커프스예요. 이 커프스를 잘라내서 이 커프스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해서 요만큼만 턱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항상 견보루가 짜지는 소매 디자인들은 이 견보루 반 분량만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보면 내 커프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인심이 끝났고, 나머지 부분이 자, 방금 잴 때 견보루의 가운데 위치에서 했어요. 자, 가운데 위치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견보루 끝나는 데서부터 이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즉 여기가 한 번 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보루 여기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턱으로 넣으면 되겠구나 계산해봤더니 저는 1인치 반이 턱 양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견보루 끝에서 4분의 3 떨어뜨려서 1인치 반짜리 외턱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블라우스 소매의 기본 재료는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 4분의 3 들어가는 거는 이것 또한 정답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제가 4분의 3을 안 깎았어요. 그러면 이 소매의 밑부리가 4분의 3씩이 더 큰 거예요. 즉 1인치 반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턱 양으로 1인치 반이 계산이 더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소매일수록 턱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밑에서 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 자, 기본 소매를 이렇게 입었을 때 살짝 불로종 된다고 하죠. 이렇게 살짝 볼륨감 있게 나오는 거. 이 턱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소매가 여기서 부피감이 훨씬 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4분의 3을 깎고, 그리고 여기서 나머지 뭐 턱량을 계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디자인들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이 실루엣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이런 양들을, 분량들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4분의 3 이 분량들은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에서 변칙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루엣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보다 더 넓게 해서 턱량을 많이 하면 밑에 블루종 분량이 이렇게 커지는 옷이 되는 거예요. 즉 비숍 슬리브처럼 여기에 볼륨감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분의 3보다 더 많이 깎았어. 막 1인치씩 깎았어. 그러면 블라우스 소매를 만들어서 입혀놓으면 커프스를 달았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랫한 실루엣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들, 그리고 턱양들은 여러분들 정답이 없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실루엣에 따라 바뀐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이 블라우스 제도하면서 이 소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4분의 3, 4분의 3 기본으로 팠을 때 1인치 반짜리 가장 클래식한 기본 블라우스 소매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사이즈들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제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자, 몸판 제도한 거 저랑 이렇게 전개 패턴 안 하고 깨끗이 제도한 걸로 갖고 있으셔야 되고, 거기에 유인물로 드렸던 A4 용지에 이게 축도돼서 그린 것처럼 여기에 다 내용이 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소매도 마찬가지예요. 자, 소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셨으면 이 소매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앞은 뭐 2인치, 앞도 2인치, 뒷소매는 2와 4분의 1, 그리고 여기 뒤쪽 아몰은 1과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소매를 제도할 때 썼던 이 수치들을 소매 이 유인물에도 다 똑같이 기입을 하셔갖고 요렇게 두 개를 원본으로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끝물에 카라 제도까지 할 건데, 카라 제도 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셔갖고 이거를 사진 촬영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게 이번 과제입니다. 저 과제는 다시 마무리 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소매의 전개 패턴을 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 견보를 짜주는 것도 제가 이렇게 종이 잘라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소매 커프스 있으셔야 되고요. 자, 소매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에는 두 개씩 제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소매도 두 번 제도하시고 몸판도 두 번 제도하시고 카라도 두 번 제도하시고, 그래야지만 전개 패턴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과제물의 전개 패턴은 안 찍으셔도 돼요. 안 찍으셔도 되는데 수치를 다 기입한 패턴, 제도 패턴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으시면 소매 제도가 끝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했던 게 이렇게 몸판 패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칼라만 뺀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제도로 한 게 이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개 패턴의 마무리 단계인데, 자, 우리가 패턴을 갖고 이제 원단에 이렇게 올려놓고 재단을 할 때는 이 패턴들이 어떤 방향으로 재단이 돼야 될지 그 결선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선 표시를 이제 하고 이 패턴들끼리는 나름 약속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가봉 같은 거 처음 하실 때 시접 그려놓고 여기다 다 핀을 꼽아서 하죠. 핀을 꼽아서 할 때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간에 그 위치를 잡아주는 너치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몸판에 결선부터 표시를 하자면, 자, 몸판 결선 표시할 때 기본적으로 뒷중심은 자, 등굽 있는 데서부터 2인치 간격을 떨어뜨려서 이 상동선 그리고 중동, 하동 이 기본 가로선 위치랑 직각으로 만날 수 있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패턴은 원단의 결선을 여기에 맞춰서 올려놓고 자르는구나 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이 패턴만 보고 옷을 만들 때 이 약속을 이 부호로 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뒷판 같은 경우도 자, 이 패턴의 반 정도 되는 위치에서 이 허리선 그리고 상동선 가로선을 기준으로 반대에 이 세로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앞판도 마찬가지예요. 앞판도 허리선을 기준으로 앞 사이바도 이렇게 결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결선을 그린 다음에 또 써줘야 되는 건 뭐냐면 패턴의 명칭들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부분이었었어요? 뒤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 패널은 뒷판이죠. 여기다 뒷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쪽 왁기 쪽에 있는 데를 향해서 여기다가 뒤 왁기라고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아 이거는 뒷판 사이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럼 반대쪽 앞은 어떻게? 이쪽 끝에다가 앞 왁기라고 명칭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써주신 다음에 우리는 패턴을 제도할 때 기본 가이드선을 그린 상태에서 이 부분이 뭐였었어요? 허리였죠. 허리 부분을 이렇게 붙여놓고 너치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상동선 있는 데서부터도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너치 표시를 해주면 자 뒷판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데까지 길이가 적게는 8분의 1 그리고 많게는 4분의 1 정도가 더 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디자인선의 각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에 또 비례하냐면 다트의 양에 비례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이바 쪽이 몸판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길이가 사이바보다 길 수밖에 없어서 긴 부분을 이렇게 분량을 표시를 한 다음에 이런 물결 모양으로 표시를 해서 아 얘는 여기에 봉제를 할 때 이 8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오그러뜨려서 2세를 져서 봉제를 하는 거야 라고 이 패턴에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표시를 하시면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출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선 표시했고 너치 표시 해줘서 2세 표시를 해줬고 자 그리고 앞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리 포인트끼리 너치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사입하고 몸판이랑 떨어뜨려지면 이 모서리 지는 부분은 항상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앞판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 부분을 표시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봉제를 할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맞춰서 봉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표시가 없으면 우리는 패턴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알 수 있겠지만 이거를 원단에 그려놓고 시점만 그려놓으면 이 정확한 끝 위치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이 위치를 표시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패턴에다가 너치 표시를 하는 건 뭐냐면 봉제할 때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위치에 맞춰서 봉제해 라고 구간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앞판 사이바도 이렇게 봉제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근데 이왕이면 조금 더 정확히 봉제를 하기 위해서 패턴이 변화되는 부분, 즉 무슨 얘기냐면 앞판은 사이바 쪽은 다트가 없죠. 근데 몸판 쪽엔 다트가 있죠. 그래서 다트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트 봉제 위치 구간이고 이 너치까지 맞춰서 다트 위치랑 맞춰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패턴에 너치 표시를 해서 만약에 내가 패턴을 떴지만 다른 사람이 이 패턴을 갖고 옷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패턴만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너치들, 부호들을 표시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몸판이 끝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봉제할 때 어려운 부분이죠. 자 몸판과 소매를 봉제할 때 약속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둘레하고는 길이가 제법 돼요. 그리고 심지어 곡도 반대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판과 소매의 너치 표시를 명확히 안 해주면 열심히 패턴을 잘 떠나도 소매가 막 이 반대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길이가 안 맞아서 이쪽에 막 퍼프 소매처럼 막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봉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꼭 몸판과 소매에는 이 길이를 맞출 수 있는 너치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소매하고 몸판하고 봉제를 할 때 소매 쪽에는 이즈라는 걸 깔아줘요. 즉 오그린분이라고 해서 실무에서는 이즈라는 표현보다는 이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이세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소매 산에 이 곡선 있는 데를 이렇게 오그려뜨려서 자, 지금은 종이라서 좀 많이 구겨져 보일 텐데 원단으로 했을 때는 이 이세 분량들이 원단이 조직이 종이처럼 촘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가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없어진 부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달렸을 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분이 약간 이렇게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은 이 종이처럼, 그리고 우리가 제도한 이 패턴처럼 플랫하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곡선으로도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봉제를 할 때, 그리고 패턴의 표시를 할 때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막연하게 여기다가 이세 깔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왜 여기에 이세를 깔아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세를 깔 때 그럼 어디가 기준이 돼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몸판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매에다가 먼저 이세 그 너치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몸판에다가 너치 표시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몸판에 너치 표시를 할 때 첫 번째 약속은, 자, 뒷판 같은 경우는 뒤 어깨 끝나는 데서부터, 자, 여러분들 2와 4분의 3 위치로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 위치는 2와 4분의 3 위치로 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앞쪽은요 2인치 반 위치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 구간을 앞은 2인치 반, 뒤는 2와 4분의 3, 굳이 4분의 1 차이를 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를 같은 위치에 표시를 하면요, 여러분들 패턴은 앞뒤가 써져 있죠. 근데 원단은 자르고 나면 요즘 원단들은 원단의 겉면과 밑면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길이를 똑같이 놓으면 이게 소매가 앞인지 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치 표시를 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앞쪽과 뒤쪽의 차이를 살짝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치 표시를 앞쪽에는 2인치 반, 뒤쪽에는 2와 4분의 3으로 표시를 하시고요. 자, 지금 앞판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이렇게 사이바가 떨어져 있는 구간이 약 3등분 되는 위치로 대략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매에다가 이 사이바 끝나는 데까지 위치를 표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판은 특별히 너치 표시를 안 하고요. 자, 뒷판 같은 경우는 이 사이바에서 대략 가운데 정도 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너치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 가운데 위치 잡는 거는요, 정답이 없어요. 다만 위쪽에서 2와 4분의 3과 그리고 그 앞판은 2인치 반, 이 위치만 정확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고 제가 이 구간을 여러분들 밑에서부터 볼게요. 자, 뒷판에 이 암홀 밑에 있는 데를 자, A 구간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는 패턴을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계산하는 것보다 두 개를 이어서 보시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붙여놓고, 자, 이 구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자,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위쪽에 2와 4분의 3 잡은 데를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앞판은, 자, 앞판 사이바 있는데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 그리고 여기 구간을 자,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앞판의 위쪽을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패턴에는 지금 A-B-C- 그리고 A, B, C로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들은 이 몸판에다가 위치를 표시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요령으로 잡아주냐? 자, 제가 먼저 앞판부터 잡아볼게요. 자, 앞판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몸판의 이 곡선과 솜의 이 곡선은 거의 같게 그린다고 했었죠. 이렇게 딱 대보면 대부분 거의 비슷한 곡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A 다시 구간에는 솜의 이 길이하고 A 다시 길이를 1대1로 맞춰요. 자, 1대1로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위치를 표시를 했으면 여기다가 너치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여기는 A 다시야 라고 위치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다시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여기 너치 끝나는데 여기서부터 이 B 다시가 끝나는 데까지 길이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자로 길이를 재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패턴이 있으면 이렇게 패턴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위치가 뭐예요? 자, B-였어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는 1대1 길이인 거예요. 길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봉제할 때 이 너치하고 이 너치 구간은 길이가 같은 거니까 어떻게든 맞추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그린분이라는 이세라는 걸 조금씩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앞쪽에 요 부분에는 이세를 안 깔아줘요. 여기만 안 깔고 나머지 B-, C- 그리고 A, B, C 나머지 군데들은 8분의 1에서 많게는 뭐 반인치까지 이세를 다 깔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앞에 A-에만 이세를 안 깔아주는 이유는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입었을 때 자, 대략 여기 부분이 앞쪽에서 보이는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이 B- 그리고 여기 부분이 C-인 거예요. 그쵸? A-는 겨드랑이 안으로 쏙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몸판과 소매가 바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세라는 건 여유 분량이고 활동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쪽에는 여유 분량, 활동 분량 없이 깨끗하게 떨어져서 흔히 얘기하는 겨드랑이 있는 데가 이렇게 깨끗하게 쏙 말려 들어가야 돼요. 깨끗한 라인으로. 자, 근데 B-하고 C-에는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냐면 여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체는 고루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렇게 플랫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이렇게 갔다가 볼륨감 있게 소매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륨감 있게. 그래야 여기서 볼륨감 있게 돌아가야 조금 더 소매가 입체적인 소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B-에다가는 우리가 8분의 1인치 정도의 이세량을 깔아줘요. 자, 그리고 나머지 분량들이 C로 넘어가서 여기서 어깨에서 끝나서 소매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살짝 입체감 있게 소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퍼프 소매, 즉 이 쪼글쪼글하게 찌그러뜨리는 게 아니고 이세로 처리를 해서 여기에 입체감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2학기 때 한 번 더 여러분들 테일러링을 하면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잡아 드릴게요. 지금은 온라인이다 보니까 실물을 찢어서 막 보여드리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 부분에 8분의 1이라는 이세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B-에는 자,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지금 길이를 여기 A가 끝난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돌려서 잡아봤더니 요 위치가
뭐였어요? B 다시 끝나는 데 있었죠. 근데 실제로 B 다시 끝났는데 여기 잡는 게 아니고 얘보다 8분의 1이 넘어간 위치에서 이렇게 B 다시를 잡아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소매에서의 B 다시는 몸판에서의 B 다시보다 8분의 1인치 길이가 긴 거예요. 길이가 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몸판 너치 잡을 때 8분의 1 정도 2세 분량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자, C' 끝나는 위치를 잡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보면 소매는요 이 방향의 곡이고 몸판은 이 반대 방향의 역방향이에요. 이거를 역방향을 다 이렇게 일일이 돌려가면서 위치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잡으면 좀 우리가 돌리면서 살짝 벗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실물을 할 때 하는 요령인데, 자, A하고 B는 이런 정방향에서 놓고 너치 표시를 하고, C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가 2인치 반이라는 길이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패턴을 돌려서 이 소매가 갖고 있는 곡 방향대로 이렇게 따라가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훨씬 더 오차가 없이 앞판에서 C'가 끝나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앞판에 A', B', C'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똑같은 요령으로 뒷판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앞판에 A'만 빼고 나머지 앞판에 B', C' 그 뒷판에서의 A, B, C는 다 2세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 여기 뒷판의 A도 이 길이보다 8분의 1 길이가 길게 위치를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이거 하는 요령은 앞판에서의 B'를 했던 거랑 똑같아요. 먼저 몸판과 소매 위치, 똑같은 길이 위치를 찾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찾아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너치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얘보다 8분의 1이 긴 위치에다가 너치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A 위치를 표시를 했으면 이제 B 위치를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B 위치를 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자, B 위치도 뭐예요? 똑같이 A 위치 표시했던 것처럼 위치만 잡고 얘보다 8분의 1 위쪽으로 올리는 데에다가 너치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자, C 위치를 표시할 때 앞판이랑 똑같아요. 소매는 이 방향, 몸판은 반대 방향, 역방향이었죠. 그래서 이걸 이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얘 패턴을 돌려서 몸판이랑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췄더니 자, 여기를 보시면 앞판 C'가 끝났던 데가 자, 요 위치였고요. 자, 그리고 뒷판 C가 끝난 데가 요 위치였어요. 그러면 이 소매는 자, 이 소매 길이 암홀 길이보다 제가 지금 빗금치는 이만큼의 분량이 더 큰 거예요.